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하루 종일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한 분 계십니까?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는 거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고 계신 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속이 더부룩한 게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불편함이 여러분 몸 안에서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속이 좀 안 좋아서요라고 가볍게 말씀하시다가 대장암, 난소암, 심각한 장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소화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소화기내과에서 15년 이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25년째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40년 진료 경험입니다. 지금은 경상남도에서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주로 보는데 소화 문제로 오시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성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왜 여성이 훨씬 많냐고요? 오늘 그 이유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전남 광주에 사시는 71세 여성 환자분이 딸과 함께 오셨어요.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식사 후에는 특히 심하고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외출하기도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증상이 2년이 넘었는데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셨대요. 소화제를 사다 드시고 유산균도 드시고 민간요법도 써보셨는데 별 차도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2년 동안 배가 더부룩한 것을 그냥 두셨습니다. 그 2년 동안 대장용종이 자랐고 그중 하나가 거의 암이 될 뻔했습니다. 만약 6개월만 더 지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분 사례를 오늘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이 더부룩한 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 여성이라면요. 이건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여성들이 소화 문제, 더부룩함을 더 많이 겪을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 영상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장 운동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호르몬들이 장을 움직이는 속도, 즉 장 운동을 조절하는 데 관여해요. 폐경 이후에 이 호르몬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음식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내용물이 장 안에 오래 머물면 발효가 일어나고 가스가 만들어지고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마치 음식물이 냉장고 없는 곳에 오래 방치되면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것처럼 장 안에서 오래 머무는 음식물이 부글부글 발효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압입니다. 여성은 자궁과 난소가 있어서 복강 내에 공간을 차지하는 장기가 남성보다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궁이 아래로 처지거나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서 장의 배열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장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더부룩함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와 감정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장에는 약 5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뇌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슬프면 장이 직접 반응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 들수록 걱정거리가 늘어납니다. 자녀 걱정, 손자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그 걱정이 고스란히 장으로 전달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쳐 있는 분들이 바로 60대 이상 여성입니다. 그러니 소화 문제가 유독 많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밥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해지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요즘 유독 가스가 많이 차서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제가 40년 진료 경험에서 뽑은 여성의 속, 더부룩함을 만드는 가장 위험한 원인 4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유산균 먹으면 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산균이 오히려 배를 더 더부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소장세균과 증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소장에는 세균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세균은 대장에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 이유로 세균이 소장까지 올라와서 번성하면 소장에서 음식물이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장세균과 증식증인데요. 이 상태에서 유산균을 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장에 세균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배가 더 부글거리고 더 더부룩해집니다. 유산균을 먹을수록 속이 더 안 좋아지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이 경우일 수 있어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67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장 건강을 챙긴다고 매일 유산균 제품을 2가지씩 드셨어요. 한 가지는 약국에서 사신 캡슐 형태, 한 가지는 마트에서 사신 액상 유산균. 그런데 먹을수록 배가 더 더부룩하고 식사 후에는 배가 임신한 것처럼 빵빵해진다고 오셨습니다. 방귀도 너무 잦아서 외출하기가 창피하다고 하셨어요. 수소 호기 검사라고 숨을 불어넣어서 장내 세균 과증식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보니 소장세균과 증식증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분께 유산균을 일단 모두 중단하게 했습니다. 2주 후에 오셨는데 배 더부룩함이 50%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유산균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내장 상태에 맞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유산균을 드시는데 오히려 속이 안 좋으신 분, 먹을수록 가스가 더 찬다고 느끼시는 분, 2주 동안 유산균을 끊어보세요. 그게 원인이었다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그리고 유산균 못지않게 중요한 게 프리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유산균을 아무리 보충해도 장 안에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좋은 씨앗을 심어도 토양이 황폐하면 싹이 안 트는 것처럼요. 장 환경을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그 방법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위산 부족입니다. 위산이 너무 많아서 위가 쓰린 거 아닌가요? 위산이 부족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이 줄어듭니다. 이게 역설적인데 위산이 부족해서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질 수 있어요. 위산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를 시작하는 게 위산입니다. 위산이 충분해야 단백질이 분해되고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소장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소장과 대장에서 그 단백질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달걀이 상했을 때 나는 냄새 아시죠? 그런 가스가 장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위산은 위장으로 들어오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위산이 충분하면 입으로 들어온 세균들이 위에서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면 세균들이 살아서 소장까지 내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장세균과 증식증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면 위산을 줄이는 약을 드십니다. 제산제, 위산 억제제 말이에요.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같은 약들입니다.
이 약들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그런데 단순히 더부룩하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이 약들을 장기간 드시면 위산을 더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더 더부룩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위산억제제를 3년째 드시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처방받으셨는데 역류 증상은 나아졌는데 대신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식후에 소화가 너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B12가 140이었어요. 정상 하한이 200인데 그 이하였습니다. 위산억제제를 장기간 드시면 비타민 B12 흡수가 안 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신경 손상이 오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릿저릿해집니다. 이분은 위산억제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식사 전에 소화를 돕는 방법들을 적용하셨더니 3개월 후에 더부룩함이 현저히 줄었고 비타민 B12도 보충하면서 손발 저림 증상도 나아졌습니다. 지금 위산억제제, 제산제를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병원 가실 때 꼭 담당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줄여볼 수 있나요? 라고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소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변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변비는 단순히 변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일 변을 보시는 분도 변비일 수 있어요. 이걸 기능성 변비 혹은 장통과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장통과 시간은 24시간에서 72시간입니다. 음식을 먹고 변으로 나오는데 3일 이내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특히 여성은 이 시간이 4일에서 5일, 심한 경우 7일 이상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변을 보셔도 그게 3일 전에 드신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장 안에는 항상 4일에서 5일치의 음식물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을 5일 동안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벌레가 생깁니다. 장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장 안에 오래 머물면 부패하고 독소가 생기고 그 독소가 장 점막을 통해 흡수됩니다. 그리고 가스가 생겨서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이 독소들이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변을 보십니다. 그래서 변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늘 배가 더부룩하고 아랫배가 묵직하고 방귀가 잦고 가끔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피부도 칙칙해지고 두통도 자주 온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장통과 시간 검사를 해보니 96시간이 나왔습니다. 4일이에요. 매일 변을 보시는데도 4일치가 장 안에 늘 있었던 겁니다.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와 CRP라는 염증 수치가 약간 올라가 있었습니다. 만성 장내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대장암 위험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만성 변비와 대장암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금 매일 변을 보시는데도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아랫배가 묵직하신 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변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딱딱하게 덩어리진 변이 나오신다면 장통과 시간이 길다는 신호입니다. 바나나처럼 부드럽고 일정한 형태의 변이 정상입니다.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식사 방식과 특정 음식의 조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의 불균형입니다.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변비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이 충분하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장을 잘 통과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이섬유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장 안의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변이 더 딱딱해지고 더 더부룩해집니다. 좋으라고 먹은 식이섬유가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60세 이후 여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20대는 몸에 수분이 1% 부족해지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면 수분이 3에서 4% 부족해져도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 갈증이 없다고 물을 안 마시면 만성 탈수 상태가 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몸이 수분을 아끼려고 대장에서 변의 수분을 최대한 흡수합니다. 그러면 변이 딱딱해지고 장 통과가 느려지고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단순히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만으로 소화 문제가 개선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소화가 너무 안 된다고 배가 항상 더부룩하다고 오셨어요. 식단을 여쭤보니 채소와 잡곡을 열심히 드시고 유산균도 드시고 운동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루에 물을 한두 잔밖에 안 드셨어요. 국에 물이 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국의 나트륨은 오히려 수분을 더 빼앗아 가는데 이분은 그걸 모르셨습니다. 이분께 하루에 물 6잔 이상을 의식적으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2주 후에 오셨는데 배 더부룩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변도 더 부드러워지고 횟수도 규칙적으로 바뀌었다고요. 단지 물을 더 마신 것만으로요. 그런데 이 수분 문제 외에 저는 40년 진료를 하면서 여성 소화 문제의 가장 큰 숨겨진 원인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식사 속도와 먹는 환경입니다. 많은 어르신 여성분들이 혼자 드십니다. 자녀들이 독립했고 배우자가 먼저 가셨거나 따로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드시면 TV 보면서 빠르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씹지 않고 대충 넘기고 밥 먹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소화는 입에서 시작됩니다. 침 속에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서 탄수화물 소화를 입에서 시작합니다. 충분히 씹으면 위장에 내려가기 전에 이미 소화가 30% 이상 진행됩니다. 그런데 빠르게 삼키면 거의 소화가 안 된 덩어리들이 위장으로 내려가고 위장이 과부하 걸립니다. 그 결과가 더부룩함, 소화불량, 가스입니다. 한 입에 30번 씹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밥의 단맛이 훨씬 잘 느껴지고 적게 드셔도 포만감이 오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만 바꾸신 환자분들이 소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 사례를 여러 봤습니다. 이제 몸에 좋다고 잘못 알고 드시는 것들, 오히려 더부룩함을 만드는 의외의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프록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 대장에서 발효됩니다. 가스를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특히 날양파, 생양파가 문제예요. 양파장아찌, 양파즙을 건강식이라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화 문제 있으신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익힌 양파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생양파는 최대한 줄이세요. 두 번째가 콩류입니다. 두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덜 익힌 콩, 검은 콩 삶은 것, 완두콩, 병아리콩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도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올리고당이 들어있어서 대장에서 발효됩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음식들 드시고 나서 배가 특히 부글거리실 겁니다. 세 번째가 양배추, 브로콜리입니다. 이건 분명히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 소화가 취약하신 분들에게는 날 것으로 드시면 배에 가스가 엄청나게 찹니다.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 이 종류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살짝 쪄서 드시거나 국에 넣어서 드시면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것,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솔비톨이라는 당알코올과 프럭토스가 들어있어서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 가스와 더부룩함을 일으킵니다. 특히 껍질째 드시는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사과가 건강식품인 건 맞지만 소화가 예민하신 분들은 껍질을 깎고 익혀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사과를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지금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양배추즙, 사과즙 드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보세요. 이 중에 하나만 줄여도 더부룩함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세요.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요. 위장의 준비 운동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TV를 끄세요. TV를 보면서 먹으면 씹는 횟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식사에 집중하시고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은 씹어서 삼키세요. 그리고 식후에 바로 앉아 계시거나 눕지 마세요. 식사 후 20분은 가볍게 걸으세요. 아파트 복도 2바퀴도 충분합니다. 걷기만 해도 장 운동이 촉진되고 소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장 건강을 위해 드셔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인데 아까 유산균 얘기를 드렸는데 외부에서 유산균을 보충하는 것보다 음식으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이런 발효식품을 소량씩 드시면 장내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단, 짜지 않게 드셔야 해요. 김치는 2조각 이하, 된장찌개는 간을 약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을 챙기세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이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 두부, 시금치, 미역, 다시마입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두부는 몇 끼 드시고 미역국을 자주 끓여 드세요. 미역국은 나트륨 걱정 없이 간을 약하게 해서 드시면 마그네슘도 보충되고 수분도 보충됩니다. 유산균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선택하세요. 단일 균주보다는 여러 균주가 혼합된 제품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전에 드세요. 식후에 드시면 위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리고 2주를 드셔보고 배가 더 더부룩해지면 그 제품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약 중에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혈압약 중 일부, 칼슘 보충제, 철분제, 진통소염제가 변비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진료 때 담당 선생님께 혹시 지금 먹는 약 중에 소화에 영향을 주는 게 있나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 중에 해당하시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체중이 이유 없이 3kg 이상 빠졌거나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거나 대변색이 검은색이거나 배가 더부룩하면서 복통이 동반되거나 더부룩함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밥맛이 갑자기 떨어졌다면 이건 단순 소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주 환자분처럼 2년을 그냥 두셨다가 대장에 고도 이형성 용종이 발견되신 분도 계십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늦으면 수술이고 더 늦으면 항암 치료입니다.
속이 더부룩한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어르신 환자분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너무 오래 참고 오신다는 겁니다. 아프면 참고 불편하면 나이 탓이라고 하고 가족들한테 짐이 될까봐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다가 나중에 더 큰 고통으로 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속이 더부룩하다는 건 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나 좀 도와줘. 뭔가 잘못되고 있으라고요. 그 신호에 응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것 하나만요.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시작이 3개월 후에 여러분 장을 바꾸고 6개월 후에 혈액 검사 수치를 바꾸고 1년 후에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느끼게 해드릴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합니다. 손자, 손녀가 크는 걸 봐야 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지켜봐야 하고 가족들이랑 밥상 앞에서 오래오래 웃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몸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병원에서 시간 없어서 혹은 말하기 조심스러워서 못 드리는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시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